네, 1960년 독재와 횡포에 맞서서 대구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228 민주운동의 주역 권준하 선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에 이제 잠시 뒤인 11시부터 첫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당시에 선생께서는 주역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228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학생들에 의한 첫 민주운동이었습니다. 네. 그 첫 민주운동을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금년 2월에 인정을 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228 정신을 같이 개성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게 공감대가 국민들한테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 228 참여했던 학생들 그들의 어떤 자존감 혹은 그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 참여한 학생들은 그 좀 일부 지역적이고 혹은 너무 자기들만의 그 행사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 부분이 사실인데 네. 국가에서 이제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해주니까 이제 국가에서 뭔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 자부심 이런 걸 회복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공자들에 대한 하나의 그 보상의 성격이라 할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228 민주운동 당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당시의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제가 다녔던 경북고등학교의 경우에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날 등교를 했죠. 그 전에 무슨 등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전부 등교를 했습니다. 해서 그 여러 가지 일요일 등교에 대한 그 성토가 있었다가 이것이 이 학생들의 이 중구난방식 이런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 간부들이 모여서 간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 그 간부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네. 학생 간부 회의가 소집되고 학생 간부 회의가 결론을 냈죠. 그래서 대략 한 1시 조금 전에 그 학생회 대표인 그 이대호 군이 그 간부 회의 결과를 가지고 그 우리 그 운동장에 모이는 학생들 앞으로 그 조회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 회의 결과를 이대호 군이 발표를 하고 자 우리는 데모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선언문을 발표하겠다 해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선언문 낭독 이후에 저희들 그 약 한 600~700명 학생들이 그러면 교정을 나가자. 당시에 대봉동이 있었는데 그 대봉동 교정을 뛰쳐나왔습니다. 물론 스크럼을 짜고 질서정연하게 나왔습니다. 그 사실은 그 사전에 무슨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네. 상당히 그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교정을 빠져나왔죠. 그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부 선생님들이 좀 저지를 하고 이렇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 입장도 사실은 참 난감했던 학생들한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면서 또 저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심정적으로 학생들의 운동에 모임에 동참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때 저희들이 몇 학년이셨나요? 2학년입니다. 2학년이셨군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2월 말이니까 벌써 3학년들은 대학 입신이 이래서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네. 2학년이 최고 학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학년이고 그 학생회를 대표하는 이대우 군도 2학년 부회장이지만 학생 1, 2학년 전체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3학년 네.
회장은 벌써 함에 학교를 안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은 그 교정을 나와서 첫 집결지가 그 당시 대구 중심인 그 반월당이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네. 그 왜 반월당을 정했느냐 하면은 대구고등학교, 우리 학교 말고 대구고등학교가 같이 반월당에서 조인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월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 저희 학교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대구 상고가 또 있습니다. 네. 또 바로 그 옆에 담벼락을 같이 하고 대구 경북 4대 부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대구 상고에 둘러서 야, 우리 데모를 하니까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려고 학생 대표들이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미 학교는 차단되고 그 교직원들이 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몇 사람 학생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빨리 너희들도 나와라 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고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부고에서는 보니까 벌써 학생들이 담벼락에 쭉 붙어 서서 목만 내놓고 박수를 치고 야, 네. 경고 잘한다. 야, 우리도 곧 따라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약 한 20여 분에 걸쳐서 데모가 스크럼을 짜고 해서 반월당으로 갔죠. 근데 네. 반월당에서 좀 더 이야기를 계속하면 반월당에서 한 2분여 지체를 했는데 웅성거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도청으로 가자. 최종 목적지인 도청으로 가자 해서 저희들은 떠났고, 그래서 대구고등학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대구고등학교도 동시에 출발했다 해도 조금만 늦어지 싶은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대구에서 데모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이 대략 학교가 한 8개 학교, 저희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 4대 부고, 그 다음 대구 상고, 대구 공고, 대구 농고, 그 다음 경북 여자고등학교, 대구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8개 학교가 데모에 참석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교문이 차단되니까 학교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특기할 사항은 저희들이 그 데모를 해서 반월당으로 해서 도청까지 가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야당 장면 박사였습니다만 야당의 선거 유세가 대구 수성천변에서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찰 병력이 야당 유세장으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시내는 경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월당에서 경북 도청까지 가는 동안에 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내거리에만 교통순경들이 있어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교통순경조차도 학생들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이해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참 그날은 일단 도청까지는 쉽게 접근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당시의 상황을 시위에 참여하셨던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당시에 사실 어떤 시위의 그 취지랄까 성격을 보려면 그 현장에서 외쳐진 구호들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시위할 당시에 외쳤던 구호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데모를 하거나 어떤 시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구호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자든지 혹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구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구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대우 군이 타골 시인의 그 동방의 횃불이라는 그 시를 네. 떠올리고 거기에서 무슨 인용을 하자. 이래서 인도의 시인이죠. 시작한 게 타고르. 저희가 네. 이제 인도의 시성이라고 그러죠. 에서 만들어진 게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주 구호로 하고 네. 그다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하나 했는 게 이제 학원의 자유를 달라. 또 하나는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이런 그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첫 구호는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날 주로 사용된 구호였습니다. 네. 네. 자, 이 2.28 민주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운동 이후에 다른 민주주의 운동들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2.28 운동의 그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려면은 우선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자유당 정권이 약 한 12년간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혹은 포갑 정치를 하고 또 정권 연장을 위해서 온갖 그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이 목에까지 찼었던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그 당시에 무슨 특별히 무슨 그 동력이 있거나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그냥 불만만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28 날 그 1호 등교를 지시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폭발이 돼 가지고 데모가 시작됐으니까 2.28은 사실은 그 2월 일요일 등교에 대한 어떤 반발 내지는 그 저항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근저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시대적 배경,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크게 보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누적된 불만이 하나의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데모를 했지만은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리 표출한 거 아니냐, 그 불만을. 네. 그렇게 2.28을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성격에서 이제 2.28의 역사적 그 어떤 의미 이런 걸 한번 짚어본다면은 첫째로 2.28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그 역량 혹은 학생들의 그 실천 의지 이런 거를 하나의 보여주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도 1919년 2월에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 2.28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 운동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1926년에 반제 투쟁, 그 다음에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응집력과 어떤 역량 이런 걸 과거에도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28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4.19 혁명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도화선이 네. 됐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2.28 데모 이후에 약 보름 후에 3월 15일 날 마산에서 마산 의거가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 4월 19일 날 서울에서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도화선이 바로 2.28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이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선생님 모시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잠시 뒤에 11시부터 이제 네. 국가 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식을 저희가 생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8 민주운동의 주역으로서 이 국가 지정일의 이 일로 지정된 그런 어떤 소감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이 2.28 민주운동을 어떻게 좀 그 뜻을 되살려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2.28 국가 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이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그 다음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내지는 이런 명예회복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자유당 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경험했듯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거나 쉽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쟁취하고 또 그걸 위해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나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 국민 각자가 자기가 맡은 현 포지션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개성 발전돼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28 민주운동의 당시 그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운동의 주역이셨던 이 권준화 선생과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생생한 현장 분위기도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28 민주운동 주역 권준화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